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136페이지 제7절 우리 취득세 비과세 봅니다. 국가 등의 취득에 대한 비과세를 보시면 먼저 양가로 1번이요. 국가 등의 직접 취득이에요. 당연한 건데 비과세가.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국가지자체예요. 가로 안에 다른 법률에서 국가지자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 그러니까 원래부터 국가지자체지 법인인데 법령에서 국가지자체로 봐주는 법인은 제외하고요. 지방자치단체, 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취득했을 때 당연히 취득세 비과세고요. 동그라미 2번도 당연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기관 취득에 과세하는 외국정부 취득은 우리도 어떻게 한다? 과세하고. 비과세 좀 우리도 어떻게 하고? 비과세 주고요. 그래서 국가 간에는 상호주의 적용되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양가로 2번 또 보니까 국가 등의 귀속 기부 찬합이요.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의 귀속 기부 찬합이요. 그 아래줄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그러니까 다른 건 안 되고 부동산 및 또 아래줄 끝에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요.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의 귀속 또는 기부 찬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다른 건 아니고 부동산 및 사회 기반 시설 취득을 비과세해요. 양가로 1번은 자, 직접 국가가 취득하는 거고, 양가로 2번은 국가가 직접 취득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납세무자가 취득했는데 다만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의 귀속 기부 찬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거고요. 그럴 때고. 또 양가로 1번은 모든 취득세 대상 물건의 취득에 비과세하는데 양가로 2번은 자, 귀속 기부 찬합하는 것은 다른 건 아니고 부동산 및 사회 기반 시설 취득을 비과세하는 거고요.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다음에 다만 다음에 어느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은 취득세를 부과한다 밑줄이고 여기 이제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동그라미 1번 국가 등의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 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됐어요. 약속하고 달라졌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과세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다 체크인데요. 국가 등의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수여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 기반 시설을 양여받거나 기부 찬합 대상물에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았어요. 그러면 순수한 기부 찬합이 아니잖아요. 반대급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반대급부가 있는 이런 경우도 과세를 합니다. 2번 형식적 취득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먼저 신탁재산의 취득. 이게 작년 시험에 나온 건데요. 독립화 문제로. 신탁, 가로 안에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에 병행되는 바에 해당하는데 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 다음에 언에 해당하는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다만 여기요 또 비추입니다. 신탁재산의 취득 등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분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밑줄이고요. 이게 이제 또 섞여서 지문에 나왔었는데 우리 이거 납세문제에서 배웠었어요. 주택조합이나 주택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원이 납세무자고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 그래서 이거는 자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가 됩니다. 주택 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근데 어떤 경우에 취득세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 비과세냐?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산 이전할 때 이 수탁자의 취득이요. 믿고 맡은 것뿐이잖아요. 대외적으로는 소유권이 전하지만 대내적으로는 여전히 위탁자 거죠. 그래서 믿고 맡은 것뿐이니까 형적 취득으로 비과세고. 137페이지 동그라미 2번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해서 수탁자 명의로 위탁자에게 신탁자에서 이전할 때 위탁자요. 자, 믿고 맡겼다 돌려받은 것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 과세되지 않고요. 3번 수탁자가 시원찮아서 변경해서 신수탁자에게 신탁자 이전할 때 이 새로운 신수탁자의 취득도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이것도 얘도 믿고 맡았다가 돌려줘야 되니까요. 근데 명의신탁으로 인한 취득은 과세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민법에서 종중명의신탁이라든가 부부명의신탁은 합법이잖아요. 원래 명의신탁은 불법인데 자 그랬을 때 종중에서 개인으로 명의신탁할 때 개인의 취득 과세고요. 명의신탁 종료로 개인에서 종중으로 다시 올 때 이때 과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왜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 이렇게 강조했냐.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은 금방 봤다시피 비과세지만 근데 명의신탁으로 인한 취득은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되는 게 또 앞에서 납세문자에서 배운 게 위탁자의 지위에 이전이 있었을 때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것도 주의하고요. 누가 취득하느냐 잘 보셔야 됩니다. 양가로 2번 법률 규정에 따른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 또 편하게 한번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유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규정에 따른 동원 대상 지역 내의 토지 수용, 사용에 관한 환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요. 전시 사변의 사유가 발생해서 국가에서 내 부동산을 징발해 가는데 그냥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민주국가에서 전쟁 났어도 보상금 주고 환매권 주고 가져갔다가요. 전시 사변의 사유가 종료하면 연락 오면 환매권 행사라고. 그리고 국가로 갔던 거 환매권 행사 다시 와요. 찾아와요. 그럴 때 취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내 의지로 거래한 게 아니잖아요. 자, 이런 거 비과세고. 다만 또 체크해야 되는 것이, 비교해야 되는 것이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에 매도자 환매한 경우에 이 매도자 매수의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아까 자, 우리 지난주에 배운 거 돈 빌려 온 친구들 얘기 드렸잖아요. 이거 형식적 취득으로 취득세 옛날 과세하지 않았지만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죠. 그래서 등기비용은 받아야 되니까 어떤 세율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네요. 아이고 이런. 자, 그래서 이걸 수정을 합니다, 여러분.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수정합니다. 어떤 세율을 적용하냐면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이렇게 수정합니다.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로요. 자, 이렇게 좀 수정을 하시고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 적용이 아니라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여러분. 양가로 3번의 임시건축물 취득입니다. 임시건축물 취득인데 임시흥행장, 공사장, 사무소 등 중과세율 적용 대상은 제외하고요. 조금 밑줄입니다. 또 임시건축물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밑줄이 다만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부과합니다. 자,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면 부과하는데 그 부과한다고 돼 있는데 그 부과에다가 돼지꼬리 띵냐이셔가지고 어떤 세율로 과세하느냐? 어떤 세율로 과세한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로요. 자,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이런 말이 또 혼나갔네 이거. 중과 기준세율 적용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오늘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합니다. 2%를. 말이 왜 이렇게 혼나가냐 이거 오늘. 자, 그래서 양가로 3번 같은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했을 때 이거 어떤 세율 적용한다고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부과한다는 거. 부과에다가 돼지꼬리 땡겨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합니다. 아까 위에 환매 등기를 펴는 매매로 환매권 행사하는 경우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이고요. 그렇게 수정을 하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을 봅니다. 개수로 인한 취득을 보는데요. 주택 복숭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요. 대수선 제외 밑줄입니다. 중요한데 공동주택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요거 제외가 됩니다. 과세가 되고 공동주택의 개수. 자, 단독주택 아니고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총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은 어떻게 한다? 비과세입니다. 근데 대수선은 어떻게 한다? 제외, 과세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여러분.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비과세인데 원래 개수에는 대수선이 공법에서 배우는 대수선이 포함되어 있어요. 원래 앞에서 우리 간주 취득 나올 때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취득세를 부과했잖아요. 그때 그 개수에는 대수선을 포함하지만 여기 비과세에서는 대수선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여기. 공동주택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과세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은 뭐 당연한 거예요.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의 상속에 따른 취득. 상속 개시 이전에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폐차, 차량초가, 차가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을 상속받았어요. 당연히 취득세 부과하면 안 되겠죠? 취득세 비과세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예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29회 시험 문제인데요. 작년 문제인데 한번 보세요. 지방세법상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 병행되는 것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기억본에 보니까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이전하는 경우 믿고 맡은 것뿐이죠. 예. 니은번 신탁의 종료로 인해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이전했기 때문에 역시 얘도 믿고 맡겼다가 돌려받은 것뿐이죠. 그 다음에 디귿번 수탁자가 시험쳐놔서 변경돼서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이전한 경우 얘도 믿고 맡았다 돌려줘야죠.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번은 형식적 취득으로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비과세입니다. 맨날 했던 거고 여러분들 작년에 시험 봤던 분들 이거 맨날 제가 신탁법에 신탁산 취득 비과세요. 리을번이요.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했을 때는 당연히 이거 과세입니다. 누가 납세문자예요? 조합원이 납세문자였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할 때는 요거는 당연히 과세입니다. 그래서 조합원용 부동산 취득하면 조합원 이런 거. 그래서 리을번만 과세고, 자, 기억니은 디귿번은 비과세고. 그러니까 몇 번이 정답이에요? 2번이 정답이죠. 하나만 과세입니다. 리을번만. 그래서 작년에 요거 신탁법에 신탁산 비과세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였고. 138페이지 제8절 납세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취득세 비과세가 지금 지방세 비과세가 28회 시험 때 재산세 비과세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또 29회에서는 취득세 비과세가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독립화 문제로도 뭐 올해 뭐 또 나올 수도 있지만 독립화 문제로 취득세 비과세가 또 나올 수도 있지만 종합 문제 속에서 잘 나오고요. 그래서 비과세 잘 보셔야 되겠고 중요하고 제8절 납세 절차는 더 중요하죠, 여러분들. 또 역시 시험에 올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납세지를 보시는데요. 취득세 납세지는 당해 취득 물건 소재지 특별시광시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다. 취득세는 이렇게 취득 물건 소재지 특별시광시도 이렇게 지자체에서 그 취득자에 부과합니다. 하여튼 포인트는 첫 번째 줄 취득세 납세는 취득 물건 소재지의 밑줄이요. 자, 그래서 납세지를 기초입문과정부터 일별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납세지 우리가 일별에서 한꺼번에 배웠었는데 어떤 얘기냐면 세금 납부의 장소 납세지요. 자, 취득세 납세지. 자, 보시면은 원칙적으로 취득세 납세지는 취득세뿐만 아니라 지방세 납세지 한꺼번에 설명드리면 원칙적으로 자, 납세지. 지방세는 납세지가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라고 그랬습니다. 원칙적으로 물건 소재지고요. 지방세는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 근데 국세는 거주자일 때 원칙적으로 어디라고요? 주소지. 직각관 분리벌하고 주소지를 납세지로 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기초입문과정부터 배운 게 이거잖아요. 갑이란 사람이 만약에 주소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 광명시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물건을 취득하는데 제가 고향 물어봤었는데 지난 순환에도 우리 저기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 예? 전라남도 광주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요. 광주광역시 무슨 구? 예? 예? 공구가 있어요? 동구? 아, 이 발음이 이렇게. 자. 나는 공구라는 줄 알았네. 동구. 아, 동구. 동구. 자, 그래. 광주광역시 동구에 있는 어떤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취득세 어디다 내야 되겠습니까? 취득세? 네? 취득세는 특광도잖아요. 그래서 일단 광주광역시와 과세 주체가 되고요. 납세지.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위임징수 규정이 이따가 보겠지만 위임징수에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시군구에 제출하지만 과세권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광주광역시예요. 그 다음에 등록면세 어디다 내겠습니까? 등록면허세? 이 광주광역시 동구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한다거나 그럴 때 등록면허세 어디다 내겠습니까? 역시 등록면허세는 구도니까 구도.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잖아요. 그러니까 동구에 등록면허세 냅니다. 재산세 어디다 내겠습니까? 광주광역시 동구에 있는 부동산? 예?
자, 그렇지. 재산세는 시군구세는 있거든요. 동구에냅니다. 하여튼 지방세는 이렇게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해요. 주소지 나오면 틀립니다. 그래서 납세지는 독립한 문제보다는 어떤 세목의 종합문제 속에서 잘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등록면허세에서 정답 지문이 납세지에 관한 게 정답 지문이었는데, 하여튼 지방세는 주소지 나오면 무조건 원칙적으로 틀려요. 부동산은 특히 취득하고 등록하고 보유할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납세지는 어디다? 부동산 소재지, 주소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갑이요,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부동산과 또 광주광역시에도 부동산이 있었는데 합쳤더니 갑이 종합부동산세 납세문제가 됐습니다. 종부세 어디다 내겠습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집 가까운 데서, 여기 광주까지 멀어 내려가요. 여기 관할세무서에 내든 집 가까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내든 어차피 국고로 귀속하니까 국세는 자 거주자일 때 갑이 거주하니까 저 주소를 두고 있으니까 어디를 납세지로 한다? 주소지 광명시 관할세무서입니다. 자, 광주광역시 동구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다.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입니까? 역시 뭐 양도소득세도 양도자의 주소지와 양도 물건 소재지가 다를 때 어디를 납세지로 합니까? 주소지예요. 그래서 국세는 주소지고 지방세는 어디고? 물건 소재지고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 이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 물건 소재지입니다. 양가로 1번 과세 대상에 따른 납세지를 보면 부동산 밑줄입니다.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래서 취득자 주소지 아닙니다. 납세지는 부동산 취득할 땐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동그라미 2번부터는 뭐 8번까지는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뭐 광어권, 어업권 같은 거 광구 소재지, 어장 소재지 뭐 이런 거 쭉 읽어보시고. 자, 9번 골프회원권, 승마, 콘도, 종합체육시설, 요트회원권 같은 회원권은 그 시설 소재지예요. 골프회원권을 취득했다 골프장 소재지, 승마회원권 취득하면 승마장 소재지, 요트회원권 취득하면 요트 보관 소재지, 이렇게 시설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는 거. 이런 거 좀 주의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 봅니다.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취득 물건 소재지입니다. 매출이요. 그래서 납세지 불분명할 때 취득 물건 소재지고. 양가로 3번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요.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을 때는요, 미출입니다. 소재지별로 안 분합니다. 소재지별로 안 분해서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소재지별로 안 분 미출입니다. 근데 어떻게 안 분 계산하느냐? 139페이지에 자, 안분 기준이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 각 지자체에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 물건 소재지별 자 시가 편액비로 나누어 계산한다. 쭉 미치죠.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 물건 소재지별 시가 편액비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그래서 때 시가 편액 비율 거기다가 여러분이 돼지꼬리 땡냐에서 면적 비율 X 해놓으시고요. 면적 비율 X고 시가 편액 비율입니다. 어떤 얘기냐 그러면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 그러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이런 얘기인데 어떤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만약에 이 토지를 취득하는데 이 토지가 이쪽 부분은 서울특별시 예를 들어서 송파구고 경기도 성남시예요. 자, 어떤 토지가 이렇게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죠? 경기도 성남시고. 자, 그랬을 때 이런 토지를 취득할 때 이 취득하는 토지 취득 가격이 예를 들어서 1억 원이라고 할게요. 그럼 취득한 가격에다가 곱하기 세율에서 취득세 계산해서 취득세를 낼 때 어디다 납부할 것이냐. 자, 지방세는 우리가 취득세는 물건 소재지인데 취득하는 물건 소재 어느 부동산 소재지에 취득세를 낼지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럴 때 자, 이 송파구청장은 자기관할구역 내 토지 시가편액을 산정고시하겠죠? 성남시장도 자기관할구역 내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편액을 산정고시할 거잖아요. 자기 경계 부분은. 자, 그러면 이때 시가편액 비율이 만약에 6대 4의 비율이다 그러면 요 과세 표준을 취득 당시 요 과세 표준을 뭐로요? 시가편액 비율로 나눠요. 시가편액 비율이 6대 4의 비율이니까 보세요. 6천만 원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세액은 자 송파구에 신고 납부하고 4천만 원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세액은 성남시에 신고 납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을 때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소재지별 안 분하는데 어떻게 안 분 계산한다? 시가편액비로 나눠 계산합니다. 면적 비율 X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매각 통보 중요한 건 아닌데 한번 좀 볼게요. 우리가 취득세가 다 60일인데 기간에 유일하게 이때 30일이 나와요. 지금 현재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해자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로부터 며칠이요? 30일 이내에 그 물건 소지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보하고 신고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자들이 매각했을 때 통보해 주게 돼 있냐?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이나 국가지자체 투자기관이나 뭐 이런 애들은요, 매각하면 지자체장에게 매각일로 며칠이요? 30일 이내 설정 며칠이요. 요 경우만 딱 30일이고 나머지는 이제 30일이었던 거 60일로 헷갈리지 말라고 다 바뀌어가지고 다 이제 며칠이다? 60일입니다. 그래서 요거 빼놓고 하여튼 30일 나오면 일단 취득세는 뭐다? 틀렸다. 여러분. 그래서 요 경우만 30일입니다. 자, 그러면 3번에 봅니다. 징수 방법이요. 원칙적으로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데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과세물건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며칠이에요? 60일 며칠이에요.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취득세는. 자,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를 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을 때 요거예요. 양도소득세도 나오는데 헷갈리지 말고 잘 보셔야죠. 자, 이게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고 있으니까 잘 보셔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법 규정에 따른 미출 및 여기부터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언제부터 이게 포인트예요. 그 허가구역이 해제했었으면 해제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매출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 허가일 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 허가일 전에 만약에 대금이 자, 완납이 됐다. 자, 그러면 대금 완납이 됐다. 그러면 자, 이런 경우에 토지를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언제부터 신고 납부하느냐는 건데 허가일로부터요. 허가일로부터 며칠이요? 허가일로부터 60일.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자, 그래서 허가일로부터 60일인데 시험에서는 양도소득세하고 헷갈리라고. 양도소득세에서는 허가 전에 대금 완납됐다, 청산이 됐다. 이걸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자,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기 하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아닙니다. 뭐 2개월 내 예정신고 납부한다고 양도세 돼 있는데 아니에요. 허가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이고 또 자, 허가 전에 대금 완납된 경우는 대금 완납일로부터 즉 취득일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허가 전에 대금 완납됐을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할 때 허가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입니다. 허가일로부터 60일이에요. 꼭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건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꼭 알아둡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이거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언젠가 하여튼 안 나오고 있는데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언젠가는 꼭 출제가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꼭 알아둡니다. 허가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예. 한 쪽 가르친 2번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경우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또 며칠입니다. 상속계실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며칠이요. 실정송고를 읽어봅니다. 실정송고로 인한 경우는 실정송고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각각 며칠입니다. 몇 개월이요? 6개월. 상속계실로부터 6개월이 아니에요. 상속계실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다 그러면 9개월 내 밑줄입니다. 신고 납부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이건 또 어떤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만약에 2019년 4월 10일이 상속 개시일이에요. 비상속인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 취득세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냐 그러면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그래가지고 10월 10일 이거 아니고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에요? 6개월. 자, 6개월이니까 자 10월 31일을 취득세 신고기한으로 합니다. 상속계실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거. 상속계실로부터 6개월 아니라는 걸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있으면 몇 개월이요? 9개월 내. 상속계에 속한 달 말일로부터 9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이게 만약에 이런 거라고 했어요. 상속인이 가불병이 있는데 만약에 가불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병만 만약에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 그랬을 때 뭐 갑과 을은 6개월 내 신고 납부하고 병만 9개월 내 신고 납부하고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있으면 상속 등기는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전원 명의로 하는 거니까 얘네들 전부 다 몇 개월이요? 자, 9개월입니다.
자, 그래서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 꼭 알아둡니다.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외국에 수수료를 둔 자가 있으면 9개월이고요. 상속계실에 속한다. 말일로부터라는 거 주의하고. 보충 내용에 보니까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증여 계약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에 신고 납부합니다. 며칠. 증여로 인한 취득도 60일이에요. 상속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상속하고 헷갈리면 안 되고. 예, 증여는 60일이라는 거. 3개월, 6개월 아닙니다. 60일에 신고 납부합니다. 한쪽까지 3번 추가 신고 납부 기한이요. 이게 이제 올해 개정이 된 건데 2019년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된 경우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 물건이 중과세율종 대상이 됐을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 취득 당시에는 표준세율 대상이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취득하고 나서 이게 중과 대상이 됐어요. 사치성 재산이 되거나 과밀억세 권역내나 대도시 내 중과 대상이 됐어요. 그랬을 때 며칠 내요? 60일이요. 이게 30일이었다고 올해 바뀐 거예요. 하여튼 아까 매각 통보만 국가지자체 등이 매각했을 때 그 매각 통보만 30일 내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며칠로 바뀌었어요? 60일입니다. 그래서 60일 이내. 그래서 중과 대상이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중과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해 주는데요.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 밑줄입니다. 포함으로 바꿔서 나온 적이 있고요. 제외. 그리고 보통징수가 아니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몇줄이에요. 그래서 기산점만 달라진 거지 신고 납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요. 그 139페이지 중과 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 거기에 30일 아니라는 거 거기다가 여러분 동그라미 기억번이요. 번호 달아놓고. 그 다음에 가산세 140페이지 제외 여기다가 동그라미 니은번. 그 다음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디귿번이요. 그래서 이거 추가 신고 납부 기한 나오면 딱 확인해야 될 게 60일 확인하고 30일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가산세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 확인하고 보통징수한다가 아니라 뭐 신고 납부한다는 거. 이거 딱 확인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봅니다. 동그라미 물론 이제 그 추가 납부세 계산 그 박스에 보다시피 해당 중과세율 중에서 추정하게 되면 그러면 처음에 표준세율로 키 납부한 세액은 당연히 빼줘야죠, 여러분들.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취득 후 부과대상, 추징대상이 된 경우 처음에 취득 당시에는 비과세 감면 대상이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과세 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추징대상이 됐을 때는요. 또 역시 밑줄입니다.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이내, 30일 아니라는 거. 이것도 역시 개정이 됐습니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기억번. 그 다음에 해당 과세표의 취득세 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 경감받은 경우는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 주는데 역시 가산세 밑줄입니다. 제외요? 포함해요? 제외한 금액을 밑줄이고 동그라미 디귿번. 그리고 신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디귿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 신고 납부가 나오면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취득 후 과세 추징 대상이 됐다. 중과 대상이 된 날부터 사유 발생일부터 며칠? 60일 이내.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 주는데 표준세율로 낸 거.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징수한다.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입니다. 기산점만 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보충 내용 중과 대상이 된 날 이런 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셔야지 우리가 이런 것까지 어떻게 공부해요. 쭉 내려와서 140페이지 한쪽 가르친 4번 등기 등록하는 경우요. 지금까지 한쪽 가르친 1번부터 3번까지 신고 납부 기한 이내라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자, 쭉 밑줄입니다.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여기가 포인트예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 신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이고 포인트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우리가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통합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취득세는. 그래서 여러분 2010년도까지 취득세가 있었고 등기하면서 등록세를 냈었는데 자, 종전의 등록세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 내용과 그 외의 상으로 나눠서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 내용, 소유권 보전 등기, 이전 등기 같은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그런 등기등록 내용은 이걸 뭐랑 통합시켰어요? 취득세로. 뭐하러 두 번 신고하냐? 한 번에 하자. 그래서 취득세로 통합시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상취득 시 취득세 4%를 내면 여기에는 옛날 취득세 2%하고 옛날 등록세 유십, 20 등기할 때 유상으로 인한 경우 등록세 2%가 통합돼서 지금 4%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 4%를 내면 옛날 등기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등록세는 없어진 거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전히 근데도 지금도 취등록세 좀 물어보려고 하면서 취등록세 얘기하는 등록세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취득과 무관한 그 외의 사항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과 관련한 요 사항은 요게 이제 면허세랑 통합이 됐어요. 면허세랑 통합이 돼가지고 이게 통합이 돼서 이제 2011년도부터 자,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 내용과 면허세가 통합이 돼서 2011년도부터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이 이제 신설이 된 거고요. 하여튼 이럴 때 지금 우리가 취득세를 내면 여기 등기비용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취득했다. 우리가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취득했다. 그럴 때요. 취득세는 보세요.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걸 취득했어요. 그러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돼요. 근데 이 기간 하루만 지나도 가산세고요. 근데 아무 때나 요 기간 내에 내가 이게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이에요. 부동산 같은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취득했다면 요 기간 내에 등기하기 전까지요. 등기하기 전까지라는 게 이제 등기소 등록관세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하거든요. 등기하기 전까지, 접수하기 전까지 지자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영수증 첨부해서 등록관세에 가야 되는 거지 취득세 안 내고 등록관세에 가면 등기등록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근데 시험에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시험에서 나온다 뻔하지 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등기한 후 60일 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땡. 30일 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땡. 그런데 시험에서 나왔던 것은 등기를 요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등기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X입니다. 자, 맨날 제가 그렇게 바꾸면 뻔하지 뭐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등기하기 전까지입니다. 등기를 요하는 재산. 그래서 꼭 알아두시고 141페이지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1에서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라는 것은 뭐냐? 등기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합니다. 등록관서 접수하기 전까지 취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를 요한 재산. 한쪽 가신 5번을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리 영어로 정하는 신고수에 취득물건, 일자, 용도 등을 적어서 납세지관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취득세는 과세주체는 특광도잖아요.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그죠? 특광도인데,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시군구의 도세징수 위임정에 따라 실제적으로는 시군구가 위임징수에서 우리가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실제적으로 시군구에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명시다, 경기도청, 수원까지 갈 필요가 뭐 있어요? 가까운 광명시청 놔두고. 여기는 그래도 뭐 길이 잘 뚫려 있으니까 수원에 도청, 경기도청까지 가서 뭐 신고한다 좋다는 말이죠. 근데 그 도청에 모든 경기도민들이 취득세 신고하러 그 도청에 다 몰려보세요. 그럼 거기 업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한 곳에 다 몰려버리면. 그 다음에 강원도 도청 소재지는 춘천인데 그러면 강원도 저기 삼척이나 뭐 저런 데 사는 사람들까지 강원도청 춘천까지 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도세징수 위임규정에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시군구에 우리가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과세 주체가, 과세권자는 누구냐고 물어보면 누구고요? 특광도입니다. 결국 시군구에 우리가 신고하거나 이렇게 우리가 또 2번처럼 시군 금고나 지방세 수납대행 기관, 우리가 금융기관 같은 데 납부하면 이 돈이 결국은 어디로 간다? 특광도로 가는 겁니다. 하여튼 도세 징수 위임 규정에 관한 얘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도 납부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예외 보통 징수입니다. 취득세는 원칙 신고 납부하는데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아요? 가산세. 우리가 배웠어요. 조세 총론에서. 가산세부터는 이제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죠.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민세는 원칙은 신고 납부하는데 가산세부터는 고지서를 발부하니까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원칙 신고 납부는 예외적 보통징수입니다. 일반 가산세 봅니다. 취득세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를 다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에 가산세 합한 금액을 세고를 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그때 신고 관련하는 가산세 쭉 길게 나와 있는데 우리 배웠어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취득세도 똑같아요. 우리가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취득세 일반 가산세는 똑같습니다.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를 불성실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똑같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면 40. 그냥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이 20,
과소신고하면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다. 과소신고 납부세액이 몇 프로? 10% 깔아놓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 미달납부한 금액에다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얼마요? 0.025% 10만 분의 25 또는 1만 분의 2.5 다 같은 말이죠. 0.025%씩 0이 빠졌네. 네, 0.025. 0이 빠졌네. 0.025. 오늘 왜 이렇게 하나씩 꼭 뭘 빼먹거나 뭐가 이거 교재에서 여기 요거 할 때 뭐가 좀 씌었었나 하여튼 일일 0.025%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지방세 최대 미납부 미달납부한 세액의 최대 몇 프로 한도 내에서 75% 한도 내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길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반 가산세는 이 얘기입니다. 취득세, 일반 가산세요. 일반 가산세는 이렇게 적용됩니다. 취득세 가산세는 근데 또 중과산세라는 게 있어요. 중과산세는 산출세액에 이제 80% 적용되는 건데 요거 한번 교재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그래서 141 그다음에 넘어가면 142까지 길게 나와 있는 얘기 가산세에 관한 거 한 번에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핵심 정리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 가산세 요약을 보세요. 신고불성실 가산세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예요. 특히 과소신고가산세를 좀 보시면 과소신고가산세 같은 거 이런 거 산출세액의 10%가 아니라 과소신고 납부세액이 몇 프로예요? 10%예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 100만 원이 원래 100만 원이 납부할 세액인데 80만 원만 신고되면 그러면 그 과소신고 납부세액 20만 원 과소신고 납부세액 20만 원에 10% 이런 식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하여튼 40, 20, 10%고요.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가산세 0.025%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 얘기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과산세 보겠습니다. 자, 중과산세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취득세 납세무자가요. 과세 물건을 밑줄입니다.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밑줄이고 포인트 매각이요. 동그라미요. 그러니까 그냥 신고하지 않으면 일반 가산세인데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했어요? 취득한 다음에 매각까지 했어요. 아예 조세 포탈라고 작정했죠? 자, 그럼 걸렸다 그러면 요거는 산출세액이에요. 산출세액 몇 프로? 80% 가산한 금액을 세액을 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우리가 납부세액과 산출세액은 다른 거예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 구했잖아요. 거기서 뭐 감면 받는 게 있다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 게 이제 납부할 세액인 거고, 예? 그 다음에 산출세액은 그냥 바로 그냥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구한 게 산출세액이고 거기서 깎아주거나 감면세액에서 깎아주거나 그렇게 해서 한 게 납부할 세액인 거예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산출세액이 100분의 얼마? 80% 가산세 적용됩니다. 그래서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보통징수로 가산세부터는 고지서를 통해서 보통징수로 징수합니다. 밑줄이었고 단수 남기식 문제 100분의 50으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요. 143페이지 봅니다. 중과산세는 미등기 전매를 규제하기 위해서 취득세만 있는 규정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취득 후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싹 파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입문과정 때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공인중개사가 중개 수수료만 갖고 돈을 벌 수 있느냐? 중개 수수료만 갖고는 뭐 사무실 유지하고 생활비 벌고 주부들 같으면 애들 학원비 되고 자기 생활비 쓰고 뭐 옷 사고 뭐 하고 뭐 이런데 이렇게 돈을 충분히 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말 그대로 뭐 큰 돈은 무슨 큰 돈을 버는 건 떼돈 벌기는 좀 쉽지 않죠. 떼돈 벌기는. 근데 떼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뭐 한 번에 1년에 1억 벌고 막 2억 벌고 막 이렇게 떼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물건 나오면 이걸 잡았다가 팔고 이런 거를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돈이 돈을 번다는 게 그런 건데 그게 이제 옛날에는 공인중개사가 저도 그 친작 예전에 공인중개사를 한 20살 그러니까 20대 때 제가 공인중개사를 알았으면은 공인중개사 초창기 그 85년도에 시행되고 그랬었는데 제가 차라리 그냥 중개사를 처음 알았다 그러면 제가 20대 때 있잖아요. 고시 공부 안 하고 그냥 차라리 공인중개사, 그 당시에는 공인중개사는 그냥 이렇게 쉬웠으니까 그냥 저들 같으면 또 한참 공부했던 저기가 있고 그러니까 머리도 그때는 뭐 저기 하고 또 그 다음에 공부 한참 하고 있으니까 법은 뭐 그냥 금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도 쉽고 그래서 그냥 중개사 따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부동산 쪽에 올인했으면은 아마 지금보다 엄청 달라져서 제 인생 살고 있지 않을까. 왜냐면 그 당시에는
조세 포탈도 그 굉장히 하기가 쉬웠던 게 지금은 실거래가 가서 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 세금도 적게 냈어요. 사실은 다시 세금도 적게 냈고 지금보다 세금도 적게 냈고 포탈하기도 쉬웠고 솔직히 말해서 뭐 그다음에 은행에서 대출도 많이 대출도 뭐 그 특히 공인중개사들한테는 뭐 지점장들이 막 대출을 뭐 엄청 잘해주고 막 그럴 때였고 그래서 뭐 계약금만 있으면 그냥 집 하나 그냥 중개사들은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물건 하나 잡고 좋은 물건 돈 될 만큼 나왔다 그러면 그냥 계약금만 있으면 잡았다가 프리미엄 받고 팔고 이런 거 해가지고요. 그런 거 하고 그러다가 돈이 생기면 진짜로 이제 건물 그 집 같은 거 지어가지고 팔고 이런 거 하고 그래가지고 공인중개사 해가지고 그래서 돈 번 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가까운 인척 중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돈 그 지역 유지된 사람들 있습니다. 진짜 별 볼 일 없이 아니 진짜로요. 이렇게 그 뭐죠? 그 당시에 전세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단칸방에서 그냥 이렇게 사셨는데 그랬는데 그 부동산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건물주 되시는 그런 분도 제가 보고 그런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보면은 차라리 고식물 뭐하러 하냔 말이지. 차라리 그냥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공인중개사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돈 버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부동산 화랑기에 또 뭐 갭투자 같은 거 또 뭐 많이 해가지고 또 중개사들 그런 거 많이 돈 벌고 그랬었는데 요즘 점점 여러 가지 사회가 투명해지고 규제가 하고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하여튼 조세 포탈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더 점점 쉽지 않게 전선화되고 딱딱 돼 있어가지고 실거래가 다 되고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다 다운계약서 쓰고 이중계약서 쓰고 다 그 검역서 다 하고 이렇게 해서 돈 벌었어요. 솔직히 공인중개사들.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떡하네 잘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 촬영하고 있는데 내가 불법을 저지르라고는 말 안 했어요. 나는 옛날에 다는 아니고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뭐 이런 거. 근데 요번에 요새 뉴스에 나온 건 보니까 그 어떤 자매가 보니까 자매가 이중으로 집주인한테는 전세라고 하고 집주인한테는 전세라고 하고 그 세입자들한테는 월세라고 하고 해가지고 아니구나 반대로 했구나 반대로 세입자들한테는 전세라고 하고 집주인한테는 월세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전세금 받아 다 챙기고 집주인한테만 월세 조금씩 보내주고 붙여주고 그냥 그렇게 한 공인중개사는 아니었고 중개보조인이었습니다. 중개보조인. 원래 중개보조인이 그런 거 하면 돼야 안 돼? 안 돼. 원래 중개보조인은 원래 중개사법 교수님도 그런 얘기 하나 중개보조인은 문 열어주고 문 닫아주고 손님 오면 어서 오세요. 커피 타주고 원래 그런 거 정도만 할 수 있는 거지. 원래 하면 안 되는 건데 원래 계약을 중개보조인이. 근데 제가 보니까 진짜 그 명의대여 아마 했던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중개사가 그 사무실에 앉아 있었으면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무실에 없었고 내가 보니까 명의대여 가지고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명의대여를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거는 명의대여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 동그라미 니은번 봅니다. 한 2-30만 원 벌으려고 그런 거 명의대여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2-30만 원 때문에 괜히 나중에 덤탱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중과산세 제외되는 경우 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겠으면 그냥 이렇게 능력 있는 실장을 경험 있는 실장을 앉혀놓고 차라리 그냥 일 배우면서 처음에 일 배우면서 그 능력 있는 경험 있는 실장 앉혀놓고서 그 실장 할 때 내가 이제 도장 찍고 내가 검토하고 다 하면서 일 물어오고 이런 거 같은 거라든가 뭐 일 처리하고 이런 거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좀 보면서 이제 그 소공이라든가 아니면 실장을 써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하면 되지만. 자, 중과산세 제외되는 경우 봅니다. 이거 중과산세 하여튼. 자, 다음의 경우에는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가산세만 적용하는데 A번 봅니다. 밑줄입니다. 다.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과세물건이에요. 중요한 물건이 아니니까 공시방법을 요구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물건이 아니니까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은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골프, 승마, 콘도, 종합수익시설, 요트용권 같은 것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밑줄 쫙입니다. 그러니까 중과산세 제외하는 것에 제외하는 거니까 이중부정이니까 이런 회원권은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 아니지만 취득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중과산세를 적용합니다. 시험에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골프 회원권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도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중과산세 적용한다는 거.
그래서 그런 얘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박스 안에 팁으로 골프, 승마, 콘도, 종합주식수, 요트용권은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 아니지만 취득후 신고자금 매각하면 중과산세를 적용된다는 거 여러분 주의하고요. 그 다음에 미주리였고 B번 봅니다. 지목 변경, 차량 개장비 선박 종류 변경, 주식 등의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 이런 간주 취득, 의제 취득 있죠? 이런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은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미주리요. 우리가 밭에서 대로 지목을 변경해요. 그러면 지목 변경한다 그러면 여러분요, 이 지목 변경 허가를 받아서 지목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목 변경의 경우에는 자, 갑이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아싸리 그냥 취득 후 신고자금 매각해서 조세 포탈 이런 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지목변경 허가를 받아 지목변경 하는 거니까. 무단으로 지목변경에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과세권자 지나다니다 이거 밭이었는지 언제 대지로 받고 다 알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거. 과세음주주의 주식 취득도 법인 설립 시에 40%였다가 20% 추가 취득해서 60%가 되고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이런 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간주 취득, 의제 취득의 경우도 중과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지목 변경,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사례 문제 나오면 이런 거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양가로 3번 장부 등의 작성 및 보존 관련한 가산세. 그래서 중과산세에 관해서는 시험에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에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장부 등의 작성 보존 관련 가산세도 지문에 2번 나오는데요. 시험에 2번 나오는데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은요. 개인은 아닙니다. 법인은 취득 당시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를 작성하여 갖춰야 한다. 동그라미 2번 지자체장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요. 자, 위 일에 따른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쭉 미줄입니다. 자, 산출세액 또는 부속세액의 100분의 얼마? 10.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세액에 가산합니다. 포인트는 자, 법인이고 자, 이런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를 불성실했다. 숫자 요거 100분의 10으로 옳게도 나오고 바꿔서 나왔어요. 100분의 20 아니고 100분의 10. 10% 가산세 적용된다. 자, 그 다음에 등기자료의 통보 같은 건 읽어보시고요. 시험에 나와도 주로 장식용으로 나오니까 쭉 읽어보시는 거고. 양가로 4번 기한 후 신고는 우리가 조세 총원에서 했어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신고 납부하는 세금 다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언제까지 어떤 자가 할 수 있냐면 신고 기한 내 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 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합니다. 자, 그래서 언제까지 할 수 있냐? 경정 통지 전까지 할 수 있고 이런 것들. 고의서 날아오기 전까지 할 수 있고. 144페이지로 넘어가면 기한 후 신고했을 때 어떤 혜택을 주냐? 법정 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요? 50% 감면. 1개월 초과 6개월의 기한 후 신고하면 20% 감면해 줍니다. 자,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감면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신고에 관한 거니까 이런 거 다 했습니다. 수송신고도 다 했습니다. 수송신고는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소신고했을 때 뒤늦게 정정하는 거죠. 네. 신고기한 지나서 정정하는 건데 언제까지 할 수 있냐? 경정 통지 전까지. 이것도 고의서 날아오기 전까지 할 수 있고. 다만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맨 아래 나오죠. 6개월 내 수송 신고하게 되면 적게 신고한 것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몇 프로? 50% 감면. 6개월 초과 1년 내다 그러면 20% 감면. 1년 초과 2년 내다 그러면 10%, 50, 20, 10% 이렇게 감면해 줍니다. 145페이지 봅니다. 예제 문제, 기출 문제인데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렇습니다. 단 상속인 중에 외국에 주소 둔 자 없고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언제까지요? 60일 이내에.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기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요. 상속기일이 아니고 상속기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자, 언제까지 신고 납부합니까? 6개월 내. 6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예제 문제 두 번째 거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에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한다. 자, 단순 암기식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데 산출세액 100분의 80입니다. 80% 중과산세죠. 틀렸고요. 우리가 이제 항상 숫자가 나오면 숫자만 신경 쓰지 말고 작년 시험에 특히 그랬었지만 그 숫자는 맞게 하고 그 기준이 되는 시기나 기준이 되는 금액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준부터 시작해서 숫자 신경 쓰는 것도 있지만 기준이 되는 금액 같은 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뭐 산출세액이 80%예요.
자, 그래서 1번 정답이고 2번 제3권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 언제까지 신고납부한다고요? 등기하기 전까지요. 3번은 그냥 한번 눈에 익혀 두시면 돼요. 등기 등록관소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았거나 납부 부족을 발견했을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에 관한 시장군수에게 통보해 주게 되어 있고요. 4번 취득세 납세문자가 신고 납부를 다하지 않으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그 지방세계범법 규정에 따라 산출하는 가산세 합한 금액을 세액을 해서 가산세부터는 뭘 통해서 징수해? 고지서, 납세고지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맞죠? 5번 지자체장은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산수세액 또는 부족세액 몇 프로요? 10%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세액에 가산합니다. 4번 면세점입니다. 취득세 면세점이요. 조세 총론에 다 했습니다. 취득 가격이지 이거 취득 가격이지 취득세 산출세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취득 가격이지. 그래서 취득 가격에다가 돼지꼬리 땡냐해서 취득세 산출세액이 아니라 취득 가격이요. 취득 가격이 50만 원 미만이에요, 이하예요? 이하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50만 원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하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한번 볼게요. 이거 처음 보는데요. 별거 아니에요. 한 번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토지건축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이요? 1년 이내에 그의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전후에 취득에 관한 토지건축물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 또는 1구 건축물 취득으로 봐서 면세점을 적용한다. 자, 여기서 포인트 키워드에는 제가 색 표시를 해놨고요. 키워드 표시를 해놨고 그 포인트인데 어떻든 간에 전체적으로 이해하면 돼요.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게 1필의 토지예요. 또는 1구의 건축물인데요. 저를 보세요. 머리를 써요. 요만큼을 먼저 취득해요. 그랬더니 취득 가격이 예를 들어서 50만 원. 그래서 취득세 면세점이죠. 50만 원까지 면세점이잖아요. 취득 가격. 그 다음에 이거 취득 후 요거 취득 후 1년 내에요. 1년 내에 인접한 토지 건축물 또 취득합니다. 요걸 또 취득해요. 요만큼. 그랬더니 48만 원. 면세점이죠? 또 얼마 있다가 요거 취득해요. 50만 원. 취득 가격이 면세점이죠? 자, 만약에 양가로 1번 규정만 있고요. 취득 가격 50만 원 이 과세자는 요 규정만 있고 양가로 2의 규정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요. 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일 계약서를 매일 쓰는 거지. 에? 말하자면 매일 쓴 거로 하겠죠. 계약서를 한 100장 만들어 가지고 매일 계약한 거로 매일 요만큼 취득한 거로 하겠죠. 나눠서 요만큼씩 매일 요만큼씩 취득 50만 원씩만 취득한 거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 500만 원짜리다 500만 원에 취득한다 그러면 계약서를 10장 만들면 되죠. 그래가지고 50만 원씩 매일 취득한 거로 자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잔머리 굴리는 걸 막기 위해서 자 보세요. 토지건축물 취득 후 1년 내에 인접한 토지건축물 취득하면 이것을 각각 전후에 취득을 1필에 또는 1구 건축물 취득으로 간주해서 면세점 규정을 적용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를 하나의 1필의 토지 취득으로 보니까 하나의 취득으로 보니까 얼마예요? 148만 원. 취득세 과세되겠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해하시면 되고 옳은 지문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넘어갑니다. 146페이지 취득세 부가세입니다. 취득세 납세문자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부가세로서 뭘 함께 내요? 농특세, 지방교육세입니다. 양가로 1번 농어촌 특별세 어떻게 구하는지 조세 총론할 때 했었어요. 동그라미 1번 한번 봅니다. 취득세 표준세율을 몇 프로요? 농특세 구할 때는 항상 2%, 100분의 2로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세에 10%에 해당되는 농특세를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표준세율을 반드시 몇 프로를 적용해? 2%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 10% 농특세고 취득세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감면세액의 20%로 뭐가 부과돼요? 농특세 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참고 농특세 비과세는 그냥 참고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멸세 감면. 무슨 얘기냐? 어떤 수강생분들은 취득세 부가세는 농특세, 지방교육세 부과되잖아요. 근데 여기 제가 아파트 이번에 샀는데요. 여기에 영수증에 보니까 납부 영수증에 보니까 자 농특세는 없는데요. 그런 분들 계시는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이건 뭐 시험에서 이걸 물어볼 가능성은 낮고요. 그냥 참고적으로 봅니다. 농특세 비과세 되는 거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지방교육세도 부과되는데 취득세 부과세로서. 동그라미 1번 취득물건, 의제취득은 중과기준세율이 나중에 5, 6월 달에 강조하겠지만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될 때는 취득세 부과세로서 또 지방교육세는 부과되지 않고요. 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에서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 2%를 뺀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20%로 지방교육세 부과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의 20%로 지방교육세 부과됩니다. 동그라미 2번도 참고적으로 한번 볼게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 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의 20% 지방교육세. 그러니까 지방교육세요.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 취득시는 취득가격에 따라 6억 원 이하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 2%, 9억 초과 3%잖아요. 요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요 해당되는 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하니까 결국은 지방교육세도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시에는 50% 깎아준다는 얘기예요. 지방교육세도 절반을 깎아줘요. 주택을 유상거래 취득했을 때는 지방교육세도 깎아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택을 매매로 취득했어요. 자, 그랬을 때는 주택을 분양받은 게 아니라 주택을 여러분이 매매로 취득했을 때는 지방교육세도 절반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절반 낮아요. 작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그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농특세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면 농특세는 또 과세되지 않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율이 낮습니다. 취득세는 140 이렇게 해서 취득세를 다 받고 나머지 마무리 스텝 1, 2, 3은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를 우리가 다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면허세로 쭉 넘어가겠습니다. 등록면허세로 넘어가요. 예. 그 문제에서 뭐 2018년이라고 이제 문제에서 나오는 것들은 2019년으로 여러분들 고쳐서 수정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그 162페이지입니다. 등록면허세로 가겠습니다. 자, 등록면허세인데 잠시 쉬었다가 우리 등록면허세 또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